네, 유신쇼 2022년 12월 5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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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5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까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 그 뉴커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이라고 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뭐 유튜브 채널들에도 올라왔는데 정경심 교수가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한 달 정도 형 집행정지를 하고 한 달 정도 연기를 해줘서 2달인가 더 연기 신청을 했는데 이명박은 꾀병인데도 3개월씩 꼬박꼬박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김만배, 뭐 유동규, 뭐 남욱 다 풀어줬죠.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지금 오늘 다시 수감이 됐는데 혹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응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방금 전에 그 다른 분에게 이제 서신 쓰려고 하다가 등록을 했는데 하여튼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욕설이나 이런 거 써서 보내시면 사법 처리되는 거 아시죠? 장난질이나 그런 공격은 하지 마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 내용 잠시 후에 그 오늘의 그 뉴스 까기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일단은 잠을 계속 못 자고 아침 맑아가지고 겨우 잠드는데 체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몸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고요. 뭐 제 몫이니까 제가 알아서 잘 또 이겨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별일 없는 한 새벽 1시에 마감하고 새벽에 그 편성표에 적혀 있었던 그 브라질전 응원은 취소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편성표에 있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뉴커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새벽 2시에 나 이럴 때 그 16강 한국 대 브라질 이거 같이 응원하는 거는 취소가 됐음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들도 뭐 호응도 안 하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각자 응원하는 걸로. 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신쇼 생방송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참여,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 참여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만 가능합니다. 글자만. 질문이나 의견 보내실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생방송 중에
글 남겨놓으시면은 소개해드리는데 뭐 문자든 게시글이든 욕설이나 비하 이거 삭제하고 또 문자 같은 추적이 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러는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는 밤 11시 이후에 전화 개그 진행할 때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뉴코 자유토크 게시판 월드컵 오늘 브라질전 중계 미션 얼마인가요? 오늘 브라질 중계 미션 얼마인가요? 현실적으로 20만원 이하면 후원 미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쏘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계 미션이라는 게 뭐 어떤 미션이라는 게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그냥 방송 보면서 말로 해달라는 건가 이게 없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 새벽에 이제 시간 없는데 아프리카 TV로 중계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이 테스트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는데 채널 확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20만 원 이하, 20만 원 포함 아니겠습니까? 브라질 축구할 때 같이 보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오늘 먹쇼도 아쉽네요. 먹쇼 미션이면은 제발 좀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맨날 맛있게 먹기만 하면 전부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신음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푸짐하고 빵빵하게 먹쇼 미션 하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전혀 사라지네요. 아쉽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본주의는 선결제 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KS님이 신청했고 KS님이 만족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제 3자까지 만족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뇌세포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후원 미션을 신청하신 분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네. 제 3자를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죠? 네. 후원 미션은 말 그대로 그 후원 미션을 신청하신 분만 만족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꽁으로 보는 거고, 예.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내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럼 본인이 신청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신청하면서 유신님 저는 먹음소리를 사랑합니다. 이분은 먹음소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 제가 KS님의 그 먹쇼 먹방의 트렌드는 공복에 맛있게 먹는 겁니다. 막 무슨 억지 춘향으로 먹음소리 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공복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양한 메뉴를. 그게 제 컨셉이기 때문에 먹음소리는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기분이 좋으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억지로 짜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뻔뻔스럽고 염치 없게 남의 후원 미션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후원 미션 신청하실 때 얘기를 하세요. 옵션을. 그러니까 메뉴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홍게 철이니까 홍게로 했습니다. 홍게는 가격이 비싸서 후원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먹음소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먹음소리 추가요? 이렇게 하시면 감안하겠죠.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후원 미션 신청자가 굳이 그런 요청이 없는데 무리하게 막 먹음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염치 좀 알아라. 주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손에 밥그릇을 들고 먹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하지요. 평소에 젓가락 떨어뜨린 적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밥상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혹여나 밥그릇 떨어뜨릴까 봐 걱정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밥그릇이 작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상이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의 위치가 여기 앞에 탁자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각도나 너무 여기 벌어지면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뉴스 가게 하기 전에 이렇게 게시글 소개해드린 건 피드백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의사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의사항은 돈이 드는 거는 반드시 본인이 후원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 10년 전인가 무당이 류신이라는 이름이 별로라 유신으로 개명하라고 했는데 그 무당 말을 듣고 유신으로 개명하고 그때부터 하락세였다. 유신의 최고 전성기는 류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때라 생각한다. 솔직히 유신님 류신에서 이름 바꾼 거 솔직히 후회하죠. 류신 때는 모든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무위키나 이 안티들 말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방송 진행자명을 류신에서 유신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저희 그 큰 집에 이제 저희 큰 집에 사촌 누나들이 있어요. 사촌 누나들이 뭐가 좀 안 풀리는지 개명을 하려고 이제 저희 사촌 누나 중에 대전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촌 누나가 장명가입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예, 무당이 아니고 그 대전에 유명한 장명가가 있었대요. 대전에. 예.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무속인 아니고 그냥 장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 그런 이제 장명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촌 누나가 이제 뭐 일이 안 풀리고 하니까 이제 그 사촌 누나들 개명하려고 거기 가서 물어봤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막 케이블도 나오고 막 유명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예. 얘 생년월일 해가지고 얘가 어떻냐 그랬더니 류신이라는 이름이 류신이라는 그 방송 활동자명이 아버지 건강,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건강, 그러니까 사촌 누나한테는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건강에 안 좋다 이름이.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많이. 술하고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그 병이 생겨가지고 많이 안 좋으실 때예요. 근데 저도 저희 집안이 카톨릭이고, 저희 뭐 큰 집, 외갓집 다 카톨릭입니다. 심지어 외가에는 주교님도 계시고 원장 수녀님이나 신부 수녀님들이 너무 많아요. 외가에. 친가도 대부분 다 카톨릭입니다. 성당에서 결혼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친누나는 수녀님인 거 아실 테고 그래서 미신이나 이런 거는 안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그렇잖아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촌 누나들이 와가지고 명절 때 그 얘기를 어머니랑 다 가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아프시고 제가 10년이 뭐예요? 10몇 년 동안 사용했던 그 류신이라는 얼마나 제가 솔직히 유신이면 유신정권, 유신헌법 안 좋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사실 유신이라는 뜻이 나쁜 뜻은 아닌데 류신이라는 이름이 제가 버들류시고 상당히 좋았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던 이름이에요. 류신이. 이름에도 남고 발음도 류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니 아버지가 아프시고 그 상황에서 뭐 다 친인척들이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만약에 바꾸면 저는 많은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방송했던 거를 류신에서 유신으로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이게 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엄청나게 개고생해가지고 류신에서 유신으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유영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유준기라는 이름이 낫다. 그래서 지금 안티들이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다가 유준기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장난반 이런 걸로 이제 준기야 이렇게 장난으로 불렀어요.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니까 유준기라고 부른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호적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호적을 한 번도 이름을 변경한 적이 없고 요새는 과거와 달리 사유가 있으면 이름을 쉽게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속만 없으면. 그래서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건 그대로니까. 그래서 그래서 진행자 이름을 류신에서 유신으로 바꾼 거고 후회하지 않고 그때 아버지가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바꾸고 나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때 진짜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사셨죠. 뭐 그것 덕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정말 그때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그 고비 넘기고 또 다른 고비 넘기고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더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바꿀 생각은 없느냐? 그건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류신으로 바꾸는 거는 그건 뭐 나중에 이 집단 소송이나 소송 정리가 좀 되면은 뭐 내가 원하면 호적 이름도 류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류신으로 이제 뭐 누가 만류할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내 가족들 중에 뭐 개명하는데 바꾸라고 뭐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자, 게시판 글을 소개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척척박사 유신쇼에 건의합니다. 1번 채팅세 도입. 유신님이 맨날 후원해달라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을 말해도 후원은 늘 해오던 사람들만 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바로 채팅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채팅세란 채팅을 하려면 1,000원을 후원해야만 채팅 자격이 주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즉 1,000원도 후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채팅을 치면 바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방송 평균 15명 정도가 채팅을 치니 하루에 15,000원씩은 반드시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 같은 소리를. 방송 진행하는 게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힘든 일인데 채팅세 15,000원 벌다고 그 짓거리 하다가는 방송도 망치고, 이건 개 같은 소리고요. 뉴커 폐지. 유시님이 맨날 뉴커에 트래픽이 많이 잡히면 돈이 몇십만 원씩 나온다거나 뉴커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시님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때립니다. 바로 뉴커를 폐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뉴커가 수익 창출이 전혀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뉴커를 폐지하고 오로지 방송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방송 후원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후원으로 뉴커 운영해봤자 뭐합니까? 근데 뉴커를 폐지하는 이 멍청한 얘기인데, 뉴커는 회사 이름입니다. 뉴커는 회사고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도 하고 제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유튜브 채널은 내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니까 멍청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후원은 안 하고 멍청한 얘기만 하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나 이 트위치 TV 채널이나 플렉스 TV 채널은 제게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날라가 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그랬었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10년 동안 죽으라고 개고생해가지고 채널을 키워놨는데 거의 1위 채널이었는데, 제가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했다고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자르고 있는데, 그러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죠. 제가 깨달은 게, 내게 있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뉴커는 유신의 자존심이고 신념입니다. 25년째 사이트를 운영해 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킹 테러도 당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개편할 때마다 그 수많은 게시글을 수작업으로 옮기기도 하고, 지금 뉴커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만 해도 몇 개인데,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운영해왔던 사이트인데, 사실 기존의 사이트도 데이터 백업만 됐으면 아마 뉴커 사이트에 수십만 개, 거의 100만 개에 가까운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아쉽긴 해요. 제가 사이트를 25년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 데이터까지 다 모았으면 아마 게시글이 몇백만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개편할 때마다 이게 데이터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뉴커는 저의 상징이자 저의 자존심이에요. 내 겁니다, 내 거. 유튜브 채널은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모든 채널들은 여러분들이 잠시 이용약관에 나와 있지만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회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제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유튜브의 모든 플랫폼은 영상 저작권을 빼고, 그러니까 영상 채널에 영상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건 다 구글 겁니다. 근데 제가 뉴커를 폐지해버리고 운영비 든다고 폐지해버리면 내 건 없는 거예요. 유신이라는 방송인만 남겠죠. 유신이라는 방송만 남고, 유신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다는데 실체가 사라지는 거죠. 3. 그리고 지금 유신쇼나 이런 공지사항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다 뉴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뉴커 사이트가 있는 한 사람들이 유신이 어디서 방송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검색에도 걸리니까. 3번째, 유튜브 정기 후원 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주기. 유신님이 맨날 유튜브 정기 후원 가입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공짜로 보는 시청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적어도 정기 후원자들을 위한 전용 영상이라도 올리던가 하시죠.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지도 않은데 유신쇼의 그 시청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공짜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혜택이 없어서 가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채널도 혜택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채널도 돌아봤는데 혜택 별로 없어요. 몇십만 원 후원해야 그나마 뭐 어디 모임에 초대하고 그런 건데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큰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고 이 멤버십에 가입하는 거는 지지한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응원한다라는 게 멤버십 가입이고 멤버십을 사용하면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유신의 캐릭터 이모티콘이나. 그러니까 뭔가 아니 지금 운영비도 없다는데 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하는데 더 해달라. 그럼 도둑놈이죠. 아니 유신쇼 운영 뻔한데 멤버십 하나 달랑 가입해놓고는 뭐 더 해주세요, 더 달라. 유신쇼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후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신쇼를 살리려고 멤버십 하라고 그랬더니 멤버십 가입하고 그걸 빌미로 더 뜯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멤버십에 가입하지 말고 그냥 지옥에나 가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 쓰레기네 이거. 아 소개 안 해줘. 아 지금 오늘 뉴스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게시글을 초반에 이렇게 많이 올려. 쓰레기들이네 이거. 지금 후원은 안 하고. 아니 뭔 이렇게 많이 올려. 아 짜증나네 진짜. 아니, 조금만 읽어주고 뉴스 가려고 했더니 무슨 공짜로 보면서 그냥 할 말은 졸라게 쳐많아가지고 짜증나네. 현자 유신의 선택 2022 1번 한 번 더 군대 가기 24개월 휴대폰 없음 월 20만원 클린 UCC 캠페인 한 번 더 하기. 클린 UCC 캠페인 한 번 더 하죠. 군대를 왜 가요? 미쳤어요. 돈가스 대 생선가스. 돈가스요. 유신 아들이 일배충 대 유신 딸이 메가라는 극단적 페미니스트. 아들이 일배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호적 파면 되니까.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20년 후 미래로 가보기. 과거가 낫지 않을까요? 미래는 두렵잖아요.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시신 보는 거잖아요. 소주 대 맥주. 유신이 방송하면서 꾸준히 월 200 받기.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옴. 지금 바로 10억 받고 방송 접기. 월 200 받는 게 낫겠네요. 전화 배틀에서 코비트와 1시간 통화, 코포장과 1시간 통화. 코포장이 낫죠. 코비트는 말 새우 젖도 못해요. 유신이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된다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거는 이제 선택 안 하겠습니다. 재수없네요. 지옥에나 가버리시고. 유신의 초능력을 갖는다면 투명인간 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텔레포트.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업하거나 뭘 할 때? 2012년 때 박근혜 대신 문재인 당선시키기 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신 이재명 당선시키기. 윤석열 대신 이재명 당선시키기가 낫겠습니다. 잠깐만요. 깨달으세요. 참 답답하네요, 유신님. 유신님 후원자만 만족시키면 된다니요. 시청자들까지 만족시켜야죠. 아니 아무리 방송이라도 유신님 지금 영업하시는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먹쇼를 보여주셔야 시청자들도 먹쇼 미션을 후원하죠. 영업은 지금 유신님 본인이 하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깨달으시길. 영업이 뭔지 이루어져서야 시청자들이 후원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먹쇼에서 먹음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후원 미션은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KS님이 먹쇼를 신청했을 때 그냥 KS님한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먹쇼 진행할 때 다를 거 아니에요, 취향이. 예, 그러니까 후원 미션은 그 미션을 신청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제3자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후원 미션은 그 미션을 신청하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 이 멍청아. 라고 옆집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게시글을 고만 쓰라고, 이씨. 예, 여기 한 명은 벌레가 썼네요. 다행히. 지금 뉴스 가게 해야 되는데 뭔 놈의 글을 초반에 이렇게 많이 쓰냐. 겨울 브라질 중계 미션 후원 미션 문의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포르투갈 했던 것처럼 소리 없이 중계 없이 그냥 유신님이 방송 켜기만 하면 되신 거예요. 유신님 리액션 들으면서 축구 보려고요. 이렇게 20만원 괜찮으신지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후원하시면 계약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호 유신이 살 길.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인력사무소 나가서 노가다판이라도 나가라. 퇴근하고 방송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던가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나이 50대면 볼만할 거다. 최호야 보고 있지? 최호의 살 길.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지옥 가. 다른 선택은 없어. 그냥 지옥 가. 그냥 악플 달고 인터넷에서 기생충처럼 살 거면 그냥 바로 그냥 고해를 직행하면 됩니다. 인력사무소에 가든 어디에 취업을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살았거든요. 뭐 내가 내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케어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케어를 해주셨죠. 근데 독립하고는 내가 가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부모님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어디 인력사무소를 가든 어디로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에요. 바로 지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투 쓰고 싶어서 뉴커 한다는 거네. 회사 대표니 사업자라고 감투 쓰고 싶어서 운영한다는 거네. 실체는 호스팅비만 내면 누구나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이트임.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하고 안티가 더 많은 것은 덤이라고 했는데, 아니 회사가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뭐 방송이든 뭐든 다 하는 근본이 뉴커라는 회사기 때문에, 원래 사자TV였고 이 뉴커라는 회사가 아니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일반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홈페이지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 뉴커의 메인 사업이 인터넷 신문이에요. 인터넷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제작. 근데 사이트가 없으면 뭐라고 설명하고, 뭐 사람들한테 유튜브 채널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은 개인도 다 운영을 하거든요. 아무나 운영하는 거냐. 사이트는 누구나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25년째 운영할 수는 없어요. 무슨 호스팅비만 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서버 호스팅비 한 달 비용이 22만 원입니다. 거기에 도메인 비용, 그 다음에 보안 서버 비용 하면은 1년에 얼마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사이트, 저번에 코포장이 자기가 사이트 무슨 잠깐 운영해봤다고 학교 사이트 개소리 하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이트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요즘 쇼핑몰도 다 문 닫고 있거든요. 요새 쇼핑몰 다 망하고 있어요. 예? 요새 쇼핑몰 다 망하고 있고, 쿠팡이나 뭐 이런 뭐 G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쇼핑몰 운영하는데 다 망하고 있어요. 왜? 운영비가 더 나오니까. 그 쇼핑몰 만들면 광고해야지, 뭐 관리해야지, 디자인해야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쇼핑몰 운영 자체가 사양산업이에요. 사이트 운영하는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광고 수익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신문사 다 망하고 있어요. 큰데 빼고 뭐 자기 홍보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빼고는 다 문 닫고 있어요. 광고 수익이 안 되니까. 운영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대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감투를 써요. 아니 무슨 감투를 써요? 사이트 있다고 누가 감투를 씌워주나? 다 영업해야 돼요. 광고 하나 따려면은 영업해야 되고 다 그러는 거지, 무슨 감투를 써. 그러니까 무식하고 천박하고 못 배운, 유신 악플러들은 대부분 못 배웠어요. 진짜 무식하고 자식들 교육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를 이어받아서 천박한 거죠. 뭐 어쩔 수 없. 그거는 그냥 대대로 천박한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생각도 없겠습니다만은. 자, 소개를 다 해드렸고, 바부 크크 월 200이면 1년에 2,400 실수령이라 해도 10년 해봐야 2억 4천, 100년 해봐야 24억인데 200만 원을 선택하네. 야 바보야, 방송을 못하잖아. 그만큼 방송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 한 달에 200씩 받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방송할 수 있잖아. 최소 경비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물가가 어떻게 폭등할지 몰라도 내가 방송하는 한, 살아있는 한 계속 200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몇 억 받고 방송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선택의 차이예요. 예언자, 결국에 유신의 신념이 유신을 망칠 것. 뉴커가 유신의 신념이라고?
그 신념이 줄줄 새어나가는 돈구멍인데 유튜브 방송이나 다 먹여 살리고 뭔 계속 유튜브에서 후원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이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오프라인에서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가 그게 자신의 소유의 가게든 임차한 가게든 가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 가게가 있고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게 있겠죠. 음식을 판매하든 옷을 판매하든. 그러면 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온라인 뭐 매체를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오면 만나서 미팅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서 미팅하고 뭔가 인터뷰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최소한. 요즘은 쉐어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오피스를 쉐어하는 사무실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얻지 않고 뭐 팩스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이미 뭐 생긴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고 인터넷 사업체도 그 다음에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아, 우리 사업체는 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광고를 따든 제휴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이트도 없고 사무실도 만약에 여기 뭐 이런 뭐 사무실 아니라 그냥 가정집이고 가정집에서 그냥 막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낙성대역 서울 낙성대역에서 원룸에 살 때 원룸에서 이제 그 동생이랑 둘이 이제 같이 운영하면서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좁은 데 고양이 키우면서 책상 2개 놓고 거기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나중에 미팅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미팅을 합니까? 그 미팅할 때마다 카페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자신들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알려주는 겁니다. 무식한 것 같아서 안티들이 설명을 드렸고 DOK 유신과 소닉이 언급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임. 인간 자체가 다시는 엮이지 않고 싶다는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 소닉과 안 엮인 게 다행이죠.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도 내가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왠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은 안 되는데 만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닉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 관계고 뭐 소닉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닉은 노는 대학에 마지막에 같이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저하고 인연은 끝났다고 보고요. 노는 대학 때 진짜 제가 노는 대학을 다 준비하고 혼자서 거의 헌신하다시피 국장하면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소닉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내가 다 나름대로 케어한다고 케어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떠나기로 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고 어려서 그렇죠. 그때 전 인연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인연이 끝나면 다시 이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삶 살다가 나중에 이제 소닉이 있던 그 회사가 망했어요. 소닉이 있던 회사가 망하고 소닉이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어떻게 돼가지고 소닉한테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네가 방송에서 돈 벌면 되지 않겠느냐, 독립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 조건 없이. 근데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갑자기 회사가 망했으니까 문을 닫았으니까 군대 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뭔가 해놓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오피스텔 조건 없이 와가지고 너 방송할 때 네가 벌어서 돈 모아서 독립하랴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군대 잘 갔다 와라.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저한테 수시로 연락이 왔어요. 뭐 외출 나오거나 그러면 네이트온으로 형 잘 지내나요? 요즘 어떠나요? 상황이 어떠나요? 다 물어봤었고요. 그 나중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그 소희짱하고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복귀 특집 방송. 인트마스터였나? 인트마스터나 아무튼 인트마스터 뭐 소희짱하고 같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잘 나왔냐.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합동 방송을 안 하니까 뭐 사이가 뭐 안 좋다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특집 방송 하자. 형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인범이 개입한 거죠. 원래 소닉하고 인범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원래 인범이 랭킹 1위였는데 나중에 소닉이 제대하고 나와서 1위를 차지하니까 그 리니지 팬들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스타 팬들은 좀 어렸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이가 이렇게 좀 안 좋겠구나 하고 제가 잠시 고향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둘이 손을 잡은 거예요. 둘이 손을 잡은 거.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인범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1, 2위를 다투는 사이였고, 근데 이제 소닉은 나와가지고 소닉이 이제 1위 하니까 인범 쪽에서 또 소닉을 견제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며칠 갔다 왔는데 갑자기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합동 방송을 취소하고 인범하고 합동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형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그래서 얘하고는 어렵겠구나. 저는 단념하고 방송 중에 소닉하고 같이 합동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소닉이 깼다. 약속을 깼고 인범하고 뭐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 얘기를 했나 보죠. 뭐 노는 대학 시절에 뭐 안 좋았다 뭐. 근데 안 좋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 항상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욕 먹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아니 군대 있을 때 외출 나올 때마다 네이트온으로 안부 인사하고 뭐 물어보고 막 했던 사이인데 뭐가 나쁠 게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했네. 게시판 글 읽다가 계속 뉴스도 중요하지만은 바보스 시즌2에 먹돌림도 출연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보스 시즌2 멤버는 누군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12월 30일 날 영상 공개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응 슬프네요. 모두에게 손절당하는 삶. 그래도 바보스는 옆을 항상 지킬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뭐 맨날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떤 BJ나 유튜버에 처음 남아있던 사람들이 평생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한 번 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니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중 친구가 정말 믿을만한 친구가 2-3명만 있어도 잘 산 거다. 응? 아니 어떻게 무슨 방송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뭐 몇 달이든 한 1-2년이든 3-4년이든 알고 지내는 사이가 평생 가는 사이가 얼마나 돼요? 유신 주변에는 사람이 맨날 없대는 거야. 유신 주변에 맨날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근데 지금 다 만나고 있는데 왜? 나무위키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나무위키 운영 회사가 저기 파라과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국내 회사면 진작에 진행이 되는 건데 파라과이에 있어가지고 S로마 컨텐츠 제작은 개뿔. 맨날 영화 찍겠다, 어플 만들겠다, 뭐 하겠다. 말만 거창. 결국 하는 건 똑같음. 방구석에서 팩트체크도 안 된 가짜뉴스 도용해서 국힘욕, 대통령 욕하는 게 전부임. 그놈의 옛날 얘기 지겹다. 그러니까 이런 악플러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한다고 해서 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못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 내세운 것 중에 지킨 거 있어요? 거의 없거든. 지금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 자기 공약 지킨 게 거의 없어요. 언급조차 안 해요. 에? 어떤 BJ가 계획을 세워놓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독립영화 별창이든 어플도 마찬가지고 어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수백까지는 못 들죠. 근데 지금 인앱 결제 문제 때문에 제가 인앱 결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어플이 만들어 놓는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계속해야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삼성전자가 매년 목표를 잡아요.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국제 경제의 흐름이나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거든요. 대기업도. 아니, 하물며 대기업도 대통령도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고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개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목표를 정해놨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이트 개편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해내면 신경도 안 써요. 응?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유신이 하기로 해가지고 한 거는 의미 없고, 발로 밟고 비하하고 격하시키고, 예? 이제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된 거나 이런 것들은 까는 거죠. 못 지켰다고. 그게 너희들 악플러의 기생충 본능이에요. 영상 올리면 야 재미없다면 쳐보긴 쳐봐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별창 영화든 그 다음에 어플 개발이든 후원을 하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짜로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나는 시청자랑 약속하지 않아요. 예? 내가 공짜로 보는 시청자와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나는 올해 이런 계획이 있다. 예? 제가 항상 연초에 4대 계획 발표를 하는 거는 내가 올해 이런 목표가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제 스스로와의 또 다짐도 있고, 내가 왜 악플러들하고 약속을 합니까? 미친 그 쓰레기들하고, 지옥에 가서 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그 구더기들하고 내가 왜 약속을 해요? 나는 시청자와 쉽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후원 미션 외에는, 시청자에게 돈을 받고 하는 후원 미션 외에는 내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정에 따라서. 그거를 왜 시청자가 약속을 안 지켜? 내가 니들하고 약속 증거 있어? 내가 니들하고 약속한 증거가 있냐고. 아니, 개인 방송에서 개인 사업자가 올해 뉴커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 예전에 사진 전시회 다 했죠? 시집 낸다고 시집 냈죠? 한다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뉴커 개편할 때도 2주 만에 했거든요. 2주 만에 사이트 개편하고 수작업 해가지고 날 새면서 다 백업 해가지고 업데이트 했거든요. 2주 만에. 그때 김해창 테러 있을 때, 김해창 허위 저작권 그 신고 테러 있을 때, 그 와중에도 방송하면서 밤새워가면서 2주 만에 개편해가지고 지금 사이트 만들었거든요. 2019년 1월에. 근데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열정적으로 해낸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아니 그건 뭐 신경 안 쓰겠지 당연히.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약속한 적 없으니까 후원 미션으로 뭔가 요청을 할 거면 후원 미션으로 하시라. 내가 개인적으로 계획 세우고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와의 문제지 니들의 문제가 아니야.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회사 사람도 회사 관두면 안 보는데, 그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이렇게 백서라도 내시죠. 백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찍어내려면은. 글을 일부러 지금 오늘 뉴스 못하게끔 글 쓰는 것 같으니까 나머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각이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 뉴스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마약 관련성 언급하며 유족의 부검 제안한 검사 논란. 논란이 되니까 대검찰청은 사인 확인 참고 차원이라는 개소리를 장렬합니다. 이건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고 검찰 개혁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고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서 비통한 유가족을 찾아가 가지고 마약을 언급하면서 뭐 마약이 보도됐다. 뭐 캔디, 마약 캔디라든지 이런 게 보도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검이 어떤 거냐면 시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검이 뭔지 모르는 부검은 시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장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다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서울의 중심에서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압사로 돌아가신 것만 해도 비참한 상황에서 그 시신들을 마약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훼손하려고 했다. 그것도 검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근데 대검찰청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한 거다. 검사들이 미쳤다고 거기를 개인이 찾아갑니까? 누구의 지시도 없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검사는 조직이에요. 지시도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를 찾아가요? 요거는 나중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할 때 반드시 이거는 조사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원 참사 유족단체 국민의힘 의원들 면담 요청 외면한 사실 왜곡하지 말라. 유족 면담 요청 사실 알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 국회 국정감사 투기 위원들을 여야 위원들에게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나 야당 쪽은 다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여당 쪽은 참석을 불참을 했어요. 이유가 그 민주당 쪽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자기들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라는 개소리를 장렬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김종대 전 의원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깊숙이 개입 주장. 대통령실 가짜뉴스 법적 책임 물을 것. 김종대 의원이 충격적인 그 폭로를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버금가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천공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을 그 권한을 행사하게끔 했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김종대 전 의원의 이 폭로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 제가 링크를 걸었던 것 같은데 링크가 자 링크를 건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검색을 해서 요즘 한겨레에 읽을만한 뉴스가 나오는데 자 오마이뉴스 소식을 먼저 할까요? 용산 이전의 천공관이요. 김종대 전 의원의 폭로. 요거는 자 기사가 나왔는데 요게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경향걸로 소개를. 아이고 이게 늦게 뜨냐. 뉴스 보는 사람이 많나. 대통령실 천공이 관저 이전 관여 김종대 주장의 가짜뉴스 법적 책임 물을 것. 이거 아닌데 짜증나. 대통령실 관련된 주장만 졸라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뉴스가 따로 있는데 김종대 이 대통령 입장만 맨날 나와가지고 보도를 제대로 한 게 있었는데
못 찾겠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내가 분명히 뉴스를 보고 링크를 걸었는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자, 아무튼 다른 뉴스를 오마이뉴스 이거 뉴스 어디 간 거야? 짜증나네, 진짜. 이거 분명히 뉴스가 있었는데 한겨레 뉴스였나? 야, 짜증 갑자기 스트레스를 쌓네. 왜 덥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럼. 뉴스가 찾아놓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맨 대통령실 대변하는 뉴스밖에 안 남아가지고 김종대 입장 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뉴스가 사라져버렸네. 신기하네. 참, 처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있으니까 뉴스까지는 해결해야죠. 아이고 스트레스를 받네. 분명히 뉴스를 보고 내가 제목 작성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뉴스가 어디로 사라졌네. 그래놓고는 맨 대통령실 관련된 뉴스밖에 없으니까 열받아가 이 거지 쓰레기 같은 뉴스들을 소개시켜주기 싫은데 짜증나. 자,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이제 폭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뉴스가 다 쓰레기 같아가지고 다 대통령실 아니 무슨 뉴스를 다 대통령실 갖다가 베껴 쓰나? 아니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를 했으니까 그 폭로한 내용에 대한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입장에 기사가 있고 근데 이걸 짜부 시켜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다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기사를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거를 봤는데 못 찾겠어요. 지금 삭제됐나 봐요. 짜증나네 진짜. 속이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언론사들 진짜로. 한겨레 자금줄 김건희 도이치 재판에서 드러난 흔적 계좌 파일 녹취록.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나 이 공범들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 계속 김건희, 최은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안 해요. 계속해서 수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시간만 보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소시효가 12월까지다, 아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연장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검찰공화국에서는 검사가 우기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어떤 게 나왔냐면 그 공범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매각해라. 그러면 바로 매각을 해요. 또 김건희 계좌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 사람이 이랬으면 무조건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이거든요. 동시에 쳐나갑니다.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계속 그 자료가 나오고 있는 증거나 증인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사를 안 써.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군부와 국정원 세력을 치기 위해서 검찰과 언론을 했는데 잡고 나서 이제 검찰과 언론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밟힐까봐 겁먹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사를 안 써요. 아니 재판에서 증거랑 증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기사를 안 씁니다.
큰 언론사들에서 뭐 MBC나 몇 개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 빼고는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대장동 공판 김만배 연일 남욱 증언 신빙성 문제 삼아 이재명 측의 돈 준 장소도 몰라 이재명 측에 실제 전달됐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구 들었다더라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증언이 되느냐. 남욱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그럼 검찰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파면 팔수록 이재명하고 멀어져요. 50억 클럽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계속해서 저쪽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그런데도 특수부 검사 대부분은 이재명과 문재인만 까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저쪽에 증거만 증인들만 차고 넘치는데 계속해서 안 보인다 안 들린다 하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전 정부만 쳐대느라고 지금 이재명만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가 58명이래잖아요.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인력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태원 참사에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됩니까? 그러니까 남욱이나 유동규나 이런 애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쏠라 하는데 조중동을 비롯한 이 수구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쓰고 전혀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 동해안 서해안 완충 구역 내에 130여 발의 포병 사격 대한민국 합창 명백한 9.19 합의 위반. 나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웃기지 않아요? 이건 뭐 AI도 아니고 그냥 뭐 컨트롤 CV도 아니고 항상 북한이 뭐 쏘면은 뭐 9.19 협정 위반이다. 니들이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 그 약속들 지키냐? 안 지키잖아. 니들이 안 지키는데 북한이 지키겠냐? 나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뻔뻔스러운 게 뭐냐면 지들은 약속 안 지키고 북한이 뭐 하면은 위반이다. 지들은 노동자와의 약속 안 지키면서 노동자가 파업하면 이거는 뭐 불법이다. 위반이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게 바로 도적놈들 아닙니까? 아니 지들이 약속 어겨가지고 파업하면 그게 불법이고 뭐 강력하게 뭐 대응해야 된다고 그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선제 타격한다고 그러고 북한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고 무조건 친일로 나가면서 무조건 북한 발로 밟으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그러면 예 하고 고개 숙일 줄 알았나? 기본의 기본도 안 된 것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자, 방송사 기자, PD, 기술직군 모두 친민주당이라고는 국민의힘 주장에 세 단체의 대표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욕적이다. 노조가 아니에요. 이 방송사, 기자협회, 뭐 PD협회, 기술협회 여기는 노조가 아닙니다. 이익단체죠. 그러니까 그 직업군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있는 뭐 공중파뿐만 아니라 방송사에 있는 공중파나 종편이나 보도 채널이나 여기에 기자, PD, 기술 직권이 다 가입하고 있는 게 이 협회거든요. 근데 여기를 친민주당 단체라고 마치 노조처럼.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그 벌을 어떻게 받을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7개월 차 됐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또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떤 폐악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놓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거는 보복수사나 기획수사가 아니에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특검에 맡기면 됩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공화국 만들어가지고 수사 몰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특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수사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민생이나 이런 다른 정치 정상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초강경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업무 복귀 여부 확인 시작 불응시 행정처분. 어제 화물연대에 대해서 그 파업에 대해서 코포장이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에 올라온 팩트체크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는 윤석열 정부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발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6개월 동안 아무런 협상, 대화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제 올해까지인데 3년 그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라서 올해까지 끝인데 아무 대안도 없이 파업하니까 이제서 3년 연장 가지고 지금 딜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7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 진짜 한 70년 된 것 같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와 대화는 없다. 복귀 후 절차 밟아 논의해라. 협상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거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화물연대와 회동 선복귀 후 대화 제안. 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까대던 사람인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 회사와 노동자 중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화물연대 까다가 이제 만나가지고는 선복귀 후 대화. 그 이전에 지난 6월에도 그랬었어요. 선복귀해가지고 대화해보자. 그래놓고 6개월 동안 시간만 끌고 계속 안 할 것처럼 이런 그 안전운임제 안 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파업하니까 이제 와서 개수작 떨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치보복 배후는 윤석열 비겁한 사람 맹비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비이재명계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재인을 건드리니까 나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윤석열 쪽이 워낙 전략이 거지 같다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과 친이계와 비이계를 분열시켜야 되는데 이 멍청한 윤석열 정부에서 동시에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이계인 임종석이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기반은 문재인 정부거든요. 지금 비이계, 반이계 이재명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잘 됐다.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뿐이지. 편에 안 설 뿐이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식하게 양쪽을 다 공략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비이재명계에서도 움찔하는 거죠. 문재인을 건드려? 우리 정치적인 자산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다 못해 나서가지고 국익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수사에 이용하려고, 정쟁에 이용해 먹으려고, 지지율 높이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본인이 무덤을 파고 있다.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을 부축시켜야 이득인데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비이재명계까지 뭉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조와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자기 그 지지율을 높일 수 있겠지. 노동자 탄압해가지고 그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파업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촛불 집회로 가겠죠. 박근혜도 그랬었고 이명박도 그랬었죠. 그 노동자들과 적대적이고 탄압 위주로 막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촛불 집회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은 광우병 촛불 집회로 무너질 뻔했었고 박근혜는 그 세월호 포함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무너졌고 근데 이명박 때 광우병 집회로 이명박이 무너질 뻔했는데 몸 무너진 이유가 첫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이명박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이명박이 쇠고기 재협상 하겠다라고 구라까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촛불 집회를 갑자기 중단하고 무슨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각계격파당하지 않았습니까?
협상한다고 해놓고 그 시민단체 다 조사해가지고 각계격파했잖아요. 감옥 가고, 별건 수사, 머니터리직 수사해가지고 거기 참여했던 단체나 이런데 다 털어버렸잖아요. 이명박도 아웃될 수 있었어요. 이명박도 아웃될 수 있었고 그때 막 두려워하는 게 보였고, 근데 그 촛불 집회가 마감을 못하고 이명박이 소고기 재협상한다는 거기 트릭에 갇혀가지고 한 몇 주 안 했죠, 촛불 집회를. 결국 그래가지고는 각기표 당해가지고 감옥 갈 사람들 감옥 가고 완전 망해버렸죠. 근데 그때 경험하고 나서 박근혜 때는 그런 이제 속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때도 저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서운 구속 비판한 문재인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 주호영이나 정신 차려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 윤석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열등감 똘똘 뭉쳐 있어 서운 구속은 정치 보복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민주노총의 조선노동당 이중대 색깔론 공격. 자, 철진한 색깔론, 지역감정. 야, 국민의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인데, 그나마 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지역 감정이나 이제 빨갱이 이런 종북 논쟁은 이제 사라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찾는 게 결국은 종북 논쟁, 지역 감정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총선의 핵심은 종북몰이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4명 보는데 방송 열심히 하네. 딴 데서도 봐요. 거기서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눈치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자, 다음 내용. 방송을 하기가 싫어. 방송을 할 뭔가 이렇게 좀 열정이 나와야 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맨 와가지고 그냥 꼬투리 잡을 생각 뭐 해달라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기운이. 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의견 묻는 찬반 투표에 참여한 공무원의 법적 처벌 검토. 행안부 노조는 이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뭐 무조건 법적, 고소, 고발, 구속. 국민 전체 다 구속해라, 이놈들아.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긍정 38.9%, 부정 58.9%, 민주당 지지율 46%, 국민의힘 38.8%, 정의당 3.4%. 뭐 오른 이유가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에 대해서 강경 대응해서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위기니까 더 결집하는 것 같고, 결국 뭐 여성가족부 폐지도 민주당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못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뭐 성평등 가족부 뭐 이런 명칭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잠깐 반짝 지지로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열받아 할 필요 없습니다. 리얼미터나 갤럽, 뭐 MBS 이런 것들은 참고용어만 아시고요. 그 여론조사 꽃이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김어준 총수가 하는 곳인데, 여론조사 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여론조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보수든 뭐든 생각. 일단은 그 김어준 총수가 하는 여론조사 꽃, ARS 조사와 웹조사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웹조사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 최근에 ARS 전화조사를 안 하고 웹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RS를 낮에 해버리면 직장인들은 참여를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있어요. 근데 웹조사는 시간이 좀 있고, 웹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 날 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웹 설문조사가,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을 다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본인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웹조사를. 그냥 뭐 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 설문조사 체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복합 글로벌 경제 위기 수출에서 돌파구 찾아야. 나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검사식이나 하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아니 수출이 지금 25년 만에 8개월 적자거든요. 근데 그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얘만 몰라. 윤석열만 모른다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음모예요. 음모입니까 이것도?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복합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만성 이제 그냥 껴안고 가야 될 글로벌 위기예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안을 마련하고 좀 수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나 이런 거 석유 수입해오던 나라들이 다른 데에서 수입하고 막 이런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역전됐지. 그러니까 지금은 복합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내 경제 위기예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의 선제 타격 얘기를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역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자들이 전쟁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 투자를 하겠냐고.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부터 했지만 선제 타격 북한과의 악화, 관계 악화, 연락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상황이 돼 보니까 남북 관계가 너무나 악화돼 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국내 투자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투자금을 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극단적인 친미 친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정책을. 심지어 우길기에다가 경례를 하고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했습니다. 해군들이. 이런 개수작을 펴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뒤져봐 하고 수입을 한국에서 안 해버립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수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흑자였던 이유는 다른 데에서 적자가 나오더라도 대중무역에서 흑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에서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극단적으로 친미,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중국에서 굳이 한국의 물건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강원랜드래. 강원도 김진태 그 도지사가, 강원도지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붕괴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50조 이상을 투입시키겠다. 그리고 시중에 뭐 몇 대 은행에서 100조 가까이. 이게 다 세금이에요. 김진태 말 한마디로. 근데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 건설사 부도나고 지금 흑자 부도나고 지금 실제 그 위기가 닥치고 내년 상반기에 그 타격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데 흥국생명 사태도 그렇고 이 세 가지 복합 경제 위기의 국내 발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이 한국에 대한 투자 위축 해외 투자자들의 그 다음에 극단적인 친미 친일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 줄이는 거, 수입 급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원도시사 김진태에서 입에서 나온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 신뢰 폭락. 요 세 가지인데 수출을 어떻게 돌파하냐고. 네가 무슨 능력으로? 뭔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정권 출범 7개월 동안 이재명, 문재인만 탈탈 털고 있잖아 지금.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뭔 능력으로 수출 돌파할 건데? 미국과의 협상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전기 배터리 거기에만 혜택 주겠다고 할 때 미리 국정원에서 다 알려줬는데 아무 대책 안 세우고 있다가 미국에 펠로시 하원 의장 왔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연극 배우들하고 술 퍼마시고 있었잖아. 지가 경제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라 다 망쳐먹어 놓고는 뭔 이 수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데요. 윤석열 국가조찬 기도회 자유민주주의에 소명받드는 게 예수님 가르침 실천. 그놈의 자유민주주의. 정말 지긋지긋하다. 윤석열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굴복하면 악순환. 아니,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북한 사람입니까?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에요. 근데 어떻게 적대적인 북한과 화물연대를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는 무슨 종북 이중대라고 그러더니 조선노동당 이중대라고 그러더니 민주노총을 아니 민주노총도 화물연대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본인하고 안 맞고 본인 비판하고 본인하고 말 안 들으면 다 북한이고 다 종북입니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입을 함부로 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벌 받을 거예요 분명히. 이명박 곱하기 박근혜의 천벌을 받을 겁니다. 검찰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후 첫 조사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예상. 검찰이 항상 뭐 김용이든 누구든 구속한 다음에 조사하는데 별 내용이 없답니다. 뭐 재판에서 까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에요.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뭐 조사받았 이거 다 쇼예요. 이게 다 쇼고 보여주고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 검찰 구속되고 조사하는데 내용이 없대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구속은 정치보복, 서훈 삭제 지시 없었다. 검찰나가 진술할 것. 이미 뭐 수구 보수 언론에서는 뭐 박지원도 구속될 거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믹스 상패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위믹스 상승세 지속.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안 하시는 게 본인과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가상화폐가 뭐라고? 이 가상화폐는 그냥 뜬구름입니다. 뜬구름. 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이 가상화폐는 진짜 이거는 뭐 위험한 실체가 없다. 이게 이 화폐에 실체가 없다는 건. 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책임 3명 추가 입건. 동묘 영업사업소장. 이 동묘 영업사업소장은 그 철도 관련해서 역에 서고 지나가고 이걸 결정하는 그 권한이 있다는 사람이야. 근데 뭐 위에서 무정차 통과하라고 했는데 이 동묘 영업사업소장이 안 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위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밑에서 안 했다고 하면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 동묘 영업사업소장이 아니 책임 안 지려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위치가. 근데 위에서 무정차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다. 뭔가 있겠죠 분명히. 미스테리입니다. 용산보건소장, 용산서 상황팀장, 피의자 총 21명. 지금 용산구청장,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이 5명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용산구청장은 밀당하고 있고 할까 말까 할까 하고 있고 지금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핵심인데. 꼬리 자르기 지켜봐야 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SNL 코리아 시즌 3 주기자가 간다 출연해서 밸런스 게임 선택에 강성 지지자들 비난입니다. 요게 이제 그 선택안을 보니까 그 이재명 기소였나? 이재명 기소 대한민국 팀 16강 진출이었나요? 8강 진출이었나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더니 그 월드컵 진출을 골라가지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기후 위기 시대에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뻘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뻘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한국전력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 발전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뭐 아리백이네 뭐 그린 에너지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석탄 발전 해외 투자에 열정적으로 그래서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자와섬 2기 이 이 석탄 발전에 106억 원을 손실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 1승 1무 1패 결과를 예측한 유튜브 족집게 역술인 최종 성적 8하고 4 사이. 8하고 4 사이가 어딨냐? 야, 8하고 4 사이. 8하고 4 사이면 7, 6, 5잖아요. 우리가 이제 7위를 한다는 거는 8강에 진출한다는 얘기죠. 이건 8강에 진출한다는 얘기잖아요. 4강에 4하고 4위니까 8위하고 4위는 아니잖아. 그럼 일단 7위, 6위, 5위라고 하는 거니까 8강은 진출하겠다는 거네. 4위니까 4강은 어려울 것 같고. 조규성 일본 16강 얄미웠다 인터뷰에 일본 언론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니 지들은 개 그지 같은 얘기 다 하면서 인터뷰인데. 아니 인터뷰 하는 거는 마음이지 지가 저들이 뭐라고 무슨 부적절하다 지랄하고 자빠졌어. 윤석열 정권 들어들더니 뭐 우리나라가 속국인 건 줄 알아나 봐. 대한축구협회 16강 후 벤투의 재계약 타진 불발 시 최용수 김학범 고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부러워한 게 지금 일본도 16강 올랐고 우리나라도 16강 올랐는데 일본은 일본 감독이고 일본 출신 감독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포르투갈 감독이잖아요. 벤투 감독이. 우리도 우리 감독 욕심이야. 아니 세계 최강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세계적인 리그의 감독들도 해외 감독들이 질비한데 우리나라 팀은 우리나라 감독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고 남양유업 손자 이거 아니고 자 한국전 앞둔 브라질 네이마르 등 3명 선수가 목 아프고 기침, 독감 증세가 있는데 이 코로나 PCR 검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굴 죽이려고 이러는 건지 이거는 피파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선수한테 다 옮기는 거잖아. 마스크를 하고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19를 이제 뭐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독감 같은 증세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3명이나 지금 목 아프고 독감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PCR 검사를 안 한다는 거는 자폭 아닙니까? 자폭? 미치지 않고서야. 자, 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 기소, 재벌 3세 마약 스캔들, 가수 등 9명 무더기 기소. 이게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전략이었죠.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태원 할로윈 축제 전에 돈 스파이크 구속시키고, 유명 연예인 돈 스파이크 구속시키고, 할로윈 축제 때 사복경찰 형사들 투입시켜가지고 실적 얹어서 사실은 발표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언론사 대동해서 마약 단속이랑 막 이슈화 시키려고 했던 게 실패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후에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터질 사안이었거든요. 이태원 헬로윈 파티 때 만약에 이태원 참사가 없이 그래도 지나갔다면 분명히 이거 엮어서 같이 발표할 내용이었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지났고 터트리긴 터트려야 되니까 터트린 게 이 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 기소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아니었나. 돈 스파이크가 선빵 이태원 헬로윈 파티 때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하고 끝나면 얘네들 엮어가지고 발표.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얻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그런 전략이 아니었는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자, 배우 신현준 갑질 프로 동안 같이 일했던 매니저나 아니면 소속돼 있던 기획사나 인간관계가 얼마 아까 막 안티들이 그러잖아 뭐 유신 인간관계가 어떠네 보세요.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오랫동안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당하는 거 보세요. 이승기 그 흑후 엔터테인먼트 이선희랑 이서진 뭐 윤여정 이런 소속 연예들하고 얼마나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막 웃고 막 그러면 지냈습니까? 근데 지금 터져보니까 후쿠엔터 그 대표와의 관계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오랜 기간 고등학교 때부터 소속돼 있던 회사인데 군대까지 다녀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현준이 오랫동안 자기 일 봐줬던 매니저가 갑자기 뭐 폭로해가지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연예 중계인가 이런 데서 연예 프로그램에서 맨날 신현준 의혹에서 갑질 했다고 프로포폴 의혹에 이거 해가지고 다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오래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인이 만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공적인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승기 고등학교 때 데뷔해가지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소속사 대표가 이승기한테 했던 그런 상황이나 이 신현준이 믿고 함께했던 매니저가 이렇게 뒤통수 깐 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소니 가고 그랬네 누구랑 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둘만 아는 거예요.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독자 추진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방역 정책 자체가 없으니까 질병관리청장 자체가 주식 투자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나 안철수나 이제 과학 방역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증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는 국가가 있어봐야 필요가 없죠. 자,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에서 6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극적인 연장 역전승을 거뒀다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용 회장 첫 사장단 인사 이영희 삼성전자 첫 번째 여성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이나 이런 이건희 회장의 딸을 이렇게 가족을 제외하고 첫 번째 여성 사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NGO 시민단체입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 NGO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 공안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으로 불법 해외 경찰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추가 48개 지역을 확인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공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찰 같은 곳이에요. 경찰청 같은. 이 중국의 공안국에서 해외에 불법으로 경찰서를 운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외에는 대사관이나 뭐 총영사관 이런 거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뭐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군인이라든지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대사관이나 총영상을 지키거나 뭐 그런 외교 활동을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통이 크게 이 중국 공화국에서 전 세계에 불법으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으로 해외에서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초유의 사태인데 예전에 미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세계 주요 정상들의 스마트폰이나 이 전화를 도청했다고 해가지고 폭로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스노든이었나? 하여튼 폭로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도 도청하고. 근데 뻔뻔스럽게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바마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들의 이익, 자기 기득권, 미국의 기득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절대 한국을 위해서,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자, 20주년 로또 취약층 지원 강화 20억 당첨돼도 실수령액은 13억. 예전에 로또 초반에 막 100억 단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막 열풍이었는데 사람들 막 로또 사려고. 요새도 로또 사는데 예전같이 일확천금 인생 역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뉴스 가게 여기서 마치어야 될 상황인데요. 이건 뭔 소리지? 이걸 마무리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화기가 떼야 되나? 게시판 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따 이모, 유신의 화술.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유명인들 들먹이며 자신과 비교함.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의견에 안 따르면 인간이 아니라 함.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저희 누나를 언급하네요. 폐륜적인 거는 빼겠습니다. 뭐 답변하고 안 답변하는 거는 내 맘이니까요. 오잉 유신님, 지옥가라는 말을 왜 이리 자주 쓰시나요? 아주 입에 달고 사네요. 47살이나 드셨으면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악플러들한테만 얘기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뭐 쌍욕, 다른 BJ들이나 유튜버처럼 쌍욕하고 폐륜적인 욕하는 것보다 고헬, 지옥에 나가버려.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데미지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악플러들 지옥에 가버리라니까 지옥에 가버리더라고요. 데미지도 있고. 그래서 뭐 쌍욕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악플러들, 이 쓰레기들, 기생충들 지옥에 나가버려. 이런 거는 전혀 문제야. 뭐 지상파에서 하는 말인데요. 지옥에 나가버려. 고헬. 영화에서 그렇고. 슈퍼. 유시님이 평소 하는 말 중에 지옥 가라 있죠. 저는 자동반사입니다. 유시님이 지옥 가라 할 때마다 사실 전부 유시님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굴절 같은 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동반사는 무조건 먹힌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굴절 아닙니다. 굴절 앞에 저는 뭐 지옥 가라면 지옥 가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47살이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악플러들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뭐 전 손해볼 게 없죠. 저는 25년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그래도 이 오랜 기간 20년 넘게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저는 만족하고요. 뭐 반사를 하시든 굴절을 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오롯이 악플러들 지옥 가라고 하는 거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천국 가세요 이런 말 하시는 건 어떨까 개소리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솔직히 이분들한테는 미안하죠. 소닉은 유심한테 먼저 약속을 어겨서 잘못했고 소희짱도 자기 주장이 강해서 기분 상하게 한 일도 많았을 테고, 근데 인진이나 북극곰은 성격도 좋고 형형거리면서 살갑게 자란 걸로 아는데 이분들까지 적대시하는 건 좀 그렇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인진님은 고소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북극곰 잉지님만큼 그립지 않나요? 솔직히 얼마나 잘 따르고 귀여운 동생이었습니까? 아니 최근에 같이 술자리 했다니까. 얘네들은 내 방송을 띄엄띄엄 듣나 봐요. 아니 얼마 전에 북극곰하고 인진하고 술을 먹었어요. 계속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약속을 잡다가 안 돼서 최근에 저희 그 스튜디오 인근에서 제가 샀습니다. 제가 항상 사요. 그래서 인진이랑 북극곰이랑 셋이 술 먹다가 이제 근처에 불량이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불량도 와가지고 중간에 와가지고 이제 갔어요. 술 한잔 같이 하고. 이제 불량은 내가 그때 2번 만난 거고요. 제 인생에서 2번 만난 거고. 근데 2번 만났는데 뭐 저번에 장례식 왜 안 갔냐고 그래서 아니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 그리고 인진이하고 고소를 한 거는 그때 비모 씨하고 아니구나. 인진이가 항상 제가 누구랑 다툼이 일어나면 그쪽 편을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모 씨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인진이가 비모 씨 편을 들고 비모 씨 집에 가서 술 먹고 방송을 했어요. 그럼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아꼈던 동생이 나를 뭐 식물인간을 만들겠다, 나를 어떻게 하겠다 막 공격을 하고 욕하고 쌍욕을 하고 그 방송 BJ랑 같이 술 마시고 떠들고 웃고 떠들면서 그 나중에 내 집 주소도 인진이가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술 먹은 자리에서 물어보길래 형 집 주소 알려줬다고. 그때는 내 집 주소가 알려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만나면 내가 성인군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또 다른 동생하고 또 다툼이 벌어졌는데 또 그 편을 들었어요. 그 동생 편을. 그러면서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계속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이유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후원이 막 터지니까 별풍선이 터지고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결국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소장을 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취하했습니다. 그만뒀고 그러지 않았으면 인지는 계속했을 거예요. 장난이라고. 정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그런 사실들을 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부탁을 해도 안 듣고 사정을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소장을 냈죠. 경고를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취하했죠.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진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못 갔고 초대해서도 내가 가겠어요 거기에. 아무튼 북극곰하고는 싸운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북극곰을 10몇 년 동안 알지만 북극곰은 큰 소리 한번 낸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동생들 챙길 때 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 형편이 술도 사고 밥도 사고 하니까요.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뭔 내가 사이를 안 좋다는 게 아니 최근에도 같이 술 마셨다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비담님 악플로 애들아 너나 잘하세요. 자 또 벌레들이 지옥에 가버려라. 너희 거는 절대 소개를 안 해줘요. 현자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업보입니다.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돌아오거든요. 지옥 가라는 말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게 다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깨달으세요. 예, 지옥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는 그렇잖아요.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처음 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QP 이 사람 글도 삭제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달라고 그랬지 욕설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자, 화물연대의 만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노조원 차량 브레이크 호스 뽑은 화물연대 경찰 살인미수 검토. 제가 늘 얘기했지만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거지 화물연대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화물연대에서 총파업한 사유가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근데 투쟁하는 방식이 저런 불법적이거나 남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방식은 당연히 안 되죠.
화물연대 전체가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물연대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화물연대에서 저런 걸 사주받고 하든 아니면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본인이 하든 그런 범죄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단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명분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뭐 업무 복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그 이유 원인 제공을 한 게 윤석열 정부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 노조나 이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주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고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근데 해외 IP로 글을 써가지고 자 오늘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